역사상 가장 거대한 혁명들, 이게 꼭 전쟁터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떨 땐 아주 비밀스러운 방 안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바꾼 어떤 왕의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왕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칼이나 군대가 아니라 알파벳이었다면 어떠세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건 그냥 문자 하나 만들었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첨예한 정치적 계략, 그리고 혁신에 뒤얽힌 뭐랄까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자, 시간은 15세기 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대 조선은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안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과 글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깊은 단절이죠. 상황이 이랬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썼어요. 근데 나라의 모든 공식적인 글, 법률, 지식은 전부 한자로만 쓰여 있었죠. 문제는 이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소수의 지배계층, 엘리트들만 이걸 읽고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좀 불편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정보 격차 같은 거대한 벽이었던 셈이죠. 지배 계급이 지식을 독점하는 구조가 아주 단단하게 굳어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구조 속에서 평범한 백성들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 글로 써서 호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목소리를 낼 방법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거죠. 세종대왕은 이걸 단순한 문자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핵심적인 정치 문제로 본 겁니다. 왜냐? 모두가 글을 읽고 쓰게 된다는 건 기존의 권력 구조 전체를 흔드는 일이거든요.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있겠죠. 그래서 세종은 비밀리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막강한 기득권 세력, 사대부들의 눈을 피해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데 누구랑 할까요? 세종은 정말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극비의 팀을 꾸립니다. 바로 그가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자신의 아들 그리고 딸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국가의 명운을 건 프로젝트인데 사실상 왕실 가족이 운영하는 특수작전팀, 거의 로열 어벤져스였던 셈이죠. 총괄 PM은 당연히 세자, 훗날의 문종이 맡고요. 실행대장은 수양대군, 디자인은 예술감각이 뛰어났던 안평대군이, 그리고 이 팀의 진짜 문제 해결사, 히든카드는 바로 정의공주였습니다. 특히 이 정의공주의 역할이 정말 대단했어요. 당시 풀리지 않던 아주 복잡한 언어학적 난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변음, 즉 소리가 미묘하게 변하는 현상이었거든요. 이걸 정의공주가 풀어낸 겁니다. 덕분에 한글의 정밀도가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는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거죠. 그리고 이 비밀 프로젝트의 베이스 캠프가 필요했겠죠? 세종은 눈병 치료를 핑계로 청주에 있는 초정행궁으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것도 무려 122일 동안이나요. 겉으로는 요양이지만 실제로는 외부의 정치적 간섭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일종의 비밀연구소, 작전본부였던 셈입니다. 자, 그리고 1443년, 드디어 이 비밀 프로젝트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즉각적이고 맹렬한 반발이 터져나와요. 그 역풍의 한가운데 선봉에 섰던 인물이 바로 당대 최고의 학자 최만리였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반대파들의 주장을 한번 보세요. 겉으로 내세운 명분과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두려움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대국인 중국을 모욕하는 거다. 이건 정치적인 명분이죠. 하지만 그 속내는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틀어질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또 쉬운 글자가 생기면 학자들이 공부를 게을리할 거다. 이건 학문적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이지만 진짜 속마음은 뭐였을까요? 바로 자신들만 누리던 지식 독점이 깨질 거라는 공포였죠. 결국 이 모든 반대는 한마디로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결국 1444년 2월 이 갈등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세종이 반대파 핵심 인물들을 모두 궁으로 불러들여요. 역사에 기록된 왕과 신하의 정면 대결, 마지막 토론이 시작된 겁니다.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죠.
이 토론에서 세종이 던진 첫 질문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그대들은 이두는 괜찮다고 하면서 내가 새로 만든 글자는 왜 안 된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이 한마디로 게임 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두라는 게 뭐냐면 신하들 자신들도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식으로 쓰던 일종의 변형 문자거든요. 자신들이 하는 건 괜찮고 왕이 하는 건 안 된다? 이 논리적 모순, 이중잣대를 정통으로 찔러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종은 단순히 왕의 권위로 누르지 않아요. 한 수 위, 압도적인 학문적 깊이로 그냥 제압해버립니다. 너희들 의문학의 기본 원리라도 아는가? 사성과 칠음이 대체 몇 개인지 알고나 떠드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신하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이건 뭐랄까? 감히 이 문제를 논하려면 이 프로젝트를 총괄한 나만큼은 공부하고 와서 얘기해라 라는 그 지식의 격차를 그냥 여실히 보여준 순간이었죠. 물론 세종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토론을 이끌어갔지만 넘어가지 않는 선이 있었습니다. 한 신하가 이런 글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파면시켜버려요. 이건 단순히 의견이 다른 걸 넘어 글자를 배울 백성들의 능력 자체를 멸시하는 태도였기 때문이죠. 토론은 할 만큼 했다. 이제는 결단할 때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치열했던 정치적 싸움은 세종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이 문자가 얼마나 천재적으로 설계되길래 세종이 그렇게까지 확신을 가졌는지 그 비밀의 코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음부터 볼 때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본 글자들이요. 소리를 낼 때 우리 입 안에 발음 기관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어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양, 이런 식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기서 획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소리가 더 거세진다는 거예요. 는에 획을 더하면 드, 거기에 또 더하면 트가 되는 것처럼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죠. 복잡한 소리의 원리를 눈에 보이는 디자인으로 풀어낸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운 시스템입니다. 모음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과학을 넘어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세상의 기본 요소 3가지. 둥근 하늘을 상징하는 점, 평평한 땅을 상징하는 가로선,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세로선. 바로 이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이 3가지 요소의 조합만으로 모든 모음을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과학적인 원리와 깊은 철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디자인이죠. 자, 이렇게 위대한 문자를 만들었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죠. 세종은 이 비밀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어떻게 하면 반대를 뚫고 수백 년 동안 살아남아 번성할 수 있을지 그 보급 전략까지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세종의 전략은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었어요.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먼저 1445년에 용비어천가라는 책을 냅니다. 이건 조선 건국의 위대함을 노래한 책인데 이걸 굳이 세 문자로 쓴 거죠. 이 글자는 이렇게 장엄하고 공식적인 일에도 쓸 수 있는 권위 있는 글자다라고 엘리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는 공식적으로 반포하고 그 다음엔 석보상절, 즉 석가모니의 일대기 같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불교 이야기로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했죠. 엘리트와 대중을 동시에 공략하는 정말 영리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프로젝트의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98.4%.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자 해독률이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수백 년 전 한 왕이 시작했던 비밀 프로젝트가 남긴 정말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냥 600년 전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그 과학적인 설계 원리가 빛을 발하고 있거든요. 한글은 그 구조 덕분에 디지털 시대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타이핑할 수 있는 문자 중 하나로 꼽힙니다. 600년 전의 그 위대한 혁신이 오늘 우리 손안에서 매일같이 그 힘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마지막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아이디어는 더 많은 무기를 만들거나 성을 쌓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구를 주는 것이 아닐까요? 세종의 비밀 프로젝트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위대한 대답이었습니다.